그럼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도시에 대해서 행정을 해오기도 하고 또 도시에 대해서 많은 사실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도시를 경영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 건가, 그리고 더 나은 도시 어떻게 만들 건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었던 도시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되어지는 것은 도시는 역시 함께 같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책자로 제시를 해서 공감대를 얻고 거기에 대한 담론 형식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고 싶은 것이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입니다. 아마도 우리 아직 도시기획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사실은 저도 생각해서 도시기획가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도시기획이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한 도시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연구가 많이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를 지켜보면서 그것을 시대 흐름 속에서 같이 보면서 그리고 그 도시 구성원들이 같이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하나의 도시를 끌어가는 전체를 그려보는 그림을 그려보는 사람 좀 드물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마침 제가 갖고 있는 경험들 그리고 제가 개면해 왔던 부분이 기획이라고 하는 말하고 좀 잘 맞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참고로 제 공직 생활을 대부분 기획부서에서 많이 있어 봐서 자연스럽게 도시라고 하는 것도 기획 관점에서 보자라고 해서 좀 과감하게 도시기획가라고 하는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가능할까가 아니고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10가지 주제를 택한 이유는 우선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고민해 보고요. 그 다음에 도시를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 시민들이 바라는 걸 어떻게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도시는 또 우리 현 시대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 시대까지 넘겨줘야 될 그 도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 속에서 주제를 찾았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는 크게 카테고리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선 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과제라고 생각했고, 시대적인 과제 그리고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도시를 좀 한번 디자인을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도시의 문화를 입히는 일들을 해보자. 우리가 지향하는 도시 역시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도시든지 아마 10개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충족됐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여건을 만들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도시는 제가 생각하는 넥스트 시티입니다. 아마도 지금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 그리고 도시가 점차 강화되는 개념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도시는 자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체성,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도시의 경쟁력은 매력 있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에 모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모이는 것을 통해서 개방성 있는 그 모임 속에서 다양한 생각, 창의성 있는 생각이 모였을 때 결국 도시의 경쟁력은 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도시의 정체성을 살려가고 그리고 매력 있게 도시를 만드는 게 결국은 경쟁력을 찾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가서 자기 욕구 수요를 취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특정한 A시든 A군이든 가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욕구 충족은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생각했던 디자인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굉장히 도시를 하나의 미적으로 만들다기보다는 도시 전체에 대해서 세련됨, 편리함 이런 부분들을 끌어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편안함, 느낌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주제의 선택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저는 좀 더 10개 주제로 더 세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 물론 그 도시가 갖는 장점들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도시를 만들면서 늘 아쉬웠던 것은 기존에 그 도시가 갖고 있었던 역사와 문화 이런 부분들을 싹 밀어내고 새롭게 만든 것에서 우리들이 느껴지는 도시 속에서 느끼는 정감이라든지 도시가 주는 삶의 풍요로움 같은 것들은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없는 그 부분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좀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처럼 또 다른 수요에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부득이한 측면은 있었다라고 생각되지만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긴 시간을 통해서 도시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늘 남습니다. 지방정부, 기초정부의 부시장으로 두 군데를 근무를 했었습니다. 의정부 부시장으로 근무를 했고 수원부시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시 수원의 매력도에 사실 좀 제가 많이 빠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광교 신도시 정말 가서 보면 특히 저녁 나절에 여가 시간에 광교를 둘러봤을 때 그 도시 참 잘 가꾸어지고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수원의 화성이라고 하는 큰 자원, 거기에다 삼성이라고 하는 첨단이 잘 어울려졌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하면 의정부 시민들 굉장히 서운해 하실 것 같은데 의정부도 도시가 갖고 있는 천연의 자원들이 있습니다. 우선 의정부에 4개의 큰 산으로 아주 좋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내부가 중랑천, 부영천, 백석천 이렇게 하천이 참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은 자연환경입니다. 그 자연환경에 우리가 조금만 더 거기에 매력도를 높인다면 저는 의정부시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전국의 어느 도시 중에서 도시 명칭에 행정관청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나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가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도시 명칭에서 갖고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의정부의 시의 유래를 좀 말씀드리면 조선 초기에 이제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 태종 이방원이 이제 형제들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을 때 이성계가 굉장히 거기에 상심을 하고 함흥을 가게 되죠. 그랬을 때 아마도 생각을 해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지 채 20년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당시에 많은 신하든지 백성이든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하늘에 태양이 2개가 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태조 이성계를 모시고 이제 태종이 국가에 조선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굳건히 하고 싶었죠. 그래서 결국 많은 신하들을 보내고 함흥차사라는 단어도 나왔지만 결국 이성계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라고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됐을 때 태종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나가서 맞이한 곳이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전자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자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생긴 겁니다. 임금 전자가 임금이 마주 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신하들이 느끼기에는 드디어 새로운 나라가 바르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해서 신하들이 모여서 거기에 나라의 바른 일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정사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의정부라는 명칭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 도시가 이처럼 새로운 나라의 출발의 기틀을 다지는 그 출발선상에서
드디어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 정도의 정체성을 가진 도시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들께서 아마도 그 정체성 잘 살려가고 자연환경 잘 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분명히 일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제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했던 넥스트 시티에서 말했었던 그 도시의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여력을 거기에다 좀 더 묻어둬서 정책으로 뒷받침해 보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그리고 넥스트 시티에서 말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좋은 도시가 어떤 것인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 나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은 하나 덜렁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책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제가 책 속의 행복이라는 이 유명한 유튜브 속에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수 있게 된 것도 아마 그런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넥시티 의장이라고 하면 무슨 회의체에 비슷한데요. 대표입니다. 회원은 도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자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공부를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리고 현장 답사를 하고 하는 그런 공부하는 모임인데 그것을 넥스트시 포럼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포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러한 우리들의 활동이 좀 길게 오래도록 이어지고 확산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역시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책 속의 행복, 제가 와서 이렇게 좀 부족한 책이지만 넥스트 시티라고 하는 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저는 넥스트 시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던져보고 싶고 그리고 답을 한번 같이 논의해보고 싶은 그런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제가 짧은 이야기로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많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